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도 미용가의 서정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따로 시간을 내서 모델을 구해서 작업한 것이 아닌 미용실에서 근무 중에 찍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의 앵글 자체가 다소 고르지 못한 점을 먼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도 미용가이라는 가이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 사실 일 있으면 디자인도 미용가이를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자주 오신 고객님인데, 이제 밑에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다듬는 정도로 자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포인트 커트로 해서 한 60도 정도로 먼저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 포인트에서 귀 뒷부분 또는 이어 포인트, 백 포인트나 이어 포인트로 해서 살짝 A라인으로 해서 이제 블럭을 잡아서 하는 블럭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게 블럭을 잡아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보다 한 0.5 내지 1cm 정도 이제 더 길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다시 스타일링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좀 많이 한 번 더 다시 자르거든요. 조금 더 이제 손님 원하는 기장까지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그러는 이유는 전체적인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는 모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실제로 말랐을 때 모류의 패턴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류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베이직대로 머리를 자르게 되면 항상 기장이 약간 짧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0.5mm 정도 살짝 길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하고 나서 다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시 한번 손봐요. 이제 전체적인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블럭 커트로 굉장히 많이, 블럭 하기라면 패널을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세로 섹션으로 해서 사선 섹션으로 이렇게 피벗 파팅으로 해서 많이 가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리존탈로 잡아서 두 장의 형상 맞춰서 한꺼번에 블럭으로 해서 한 3번이나 4번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세로로 자른 것보다 정교하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이제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작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텍스처라이징 또는 이제 한 번 더 체크업을 하면서 자르는 커트에서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놀이에서 지금 위쪽에 골든 포인트까지 약간의 A라인으로 해서 탔는데, 지금 이게 카메라 앵글이 잘 맞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밑에 부분은 45도, 네이프 부분 45도를 잘랐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보다 살짝 더 길게 한 1, 2cm 정도 길게 해서 디스커넥션, 연결시키지 않고 모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르지 한 5년 정도 계속 오시는 고객님인데, 머리가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목덜미 쪽하고 백포인트 밑에 쪽이 숱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장 볼륨이 필요한 기점, 즉 골든 포인트나 탑 포인트 쪽에는 숱이 많지가 않으신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네이프는 잘라놓고 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탑 쪽 같은 경우는 볼륨을 살리려고 뭐 이펙트 커트라든지 모발을 솎아내는 방법의 기술을 쓰게 되면 머리가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질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프 쪽에 모량이 많은 것을 솎아내서 탑 쪽 같은 경우는 모량의 숱을 줄이지 않고 네이프 쪽의 모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모량의 밸런스를 맞춰서 스타일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10분 넘게, 비디오상에서 10분 넘게 보시면 이제 그 기술들을 많이 쓸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손님이 원하는 것보다 0.5cm 정도 길게 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이직에 근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거친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인 형상의 모양을 1차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프는 45도,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네이프보다 2cm 정도 길게 해서 거의 그라데이션, 블럭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탑 쪽에 기장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후두부 쪽에 볼륨물 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각도로 45도 각도로
그대로 따는데 네이프만 디스커넥션이고 나머지는 연결시킨 상태에서 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의 크라운 부분을 기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탑 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짧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잘랐을 때 그래야지 조금 위에 볼륨을 좀 살리기가 좀 편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리프컷을 많이 하잖아요. 리프컷의 차이점은 보통 중년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제 앞쪽 부분에 코너를 잭을 해야 돼요. 앞쪽 부분 라인을 거의 스퀘어 라인이나 스퀘어 라인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셔야지만 이 선을 드라이를 하거나 했을 때 손질이 굉장히 이뻐요. 이제 이 선을 이제 젊으신 20대에서 30대까지는 깨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40대, 50대, 60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선을 잘라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숏커트여도 중년 커트와 이제 젊은 20대, 30대 커트는 이 앞쪽 부분에 라인을 자르냐 안 자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리프컷이 유행하면서 중년 스타일의 커트 스타일로 결국은 동일하게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스타일의 손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퍼머를 통해서 약간 내추럴한, 이렇게 웨이브를 많이 주지 않고 생머리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손질을 한다는 것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을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항상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어 백포인트에서 라인을 조금 더 올려주냐 내려주냐 아니면 보통으로 가냐에 따라서 후드에서 보는 목선이 얼마나 얇아 보이냐 두꺼워 보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머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 라인 앵글,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 앵글 모양을 어떻게 자를 건지 결정을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뒤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쪽의 부분을 두껍게 갈 건지 아니면 얇게 갈 건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 라인은 네이프 부분의 모류 패턴, 그 다음에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시고, 앵글,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드 사선으로, 그러니까 이어 백포인트부터 네이프까지 가는 방향의 사선의 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사선, 지금 앵글의 각도를 얼마나 줄 건지에 따라서 목선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목선을 좀 덥게 갈 건지 아니면 목선을 샤프하게 갈 건지에 따라서 이 앵글, 그러니까 약간 U자의 형태, 각진 형태의 앵글 자체를 조절해서 그 코너로 항상 깨주셔야 돼요. 중년분들 같은 경우. 그래야지 목선의 컨트롤이 좋고, 목이 얇아 보이게 하거나 목을 두꺼워 보이게 해서, 이거는 보통 이제 키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키를 얼마나 커 보이게 할 수 있느냐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커트, 베이스 커트와 다르게 따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네이프에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웨이브가 살짝 있거든요. 살짝 있는데 약간 편한 느낌으로 해서 지금 매직기로 해줍니다. 곱슬기가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는 않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매직기 한번 살짝 펴주는 느낌. 그리고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C컬 정도로만 이제 볼륨 매직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은데, 보통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하세요. 파마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스타일링기로만 해서 스타일링 프로덕트 좀 이렇게 손상 안 되는 거, 모발 보호제를 좀 뿌리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C자 형상으로 펴는 느낌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까지 같이 작업하고, 이제 어떤 느낌으로 펴는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웨이브가 졌던 거에서, 또 아까 같은 경우 0.5mm 정도 길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네, 길게 자른다 했는데 이 피임으로 인해서 또 0.5mm 정도가 늘어나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구부려졌던 머리가 일자로 피다 보니까 더욱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 또 패턴. 예전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을 보고 자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고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펴서 이제 머리 상태가 드라이가 완성된 상태로 한 번 더 잘라주게 되면 결국 두 번의 커트를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두 번 다 보고 한 번 더 커트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손님이 원하는, 내가 또는 의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이 굉장히 짧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적인 모발이 숱이 많지 않고, 머리도 이쁘지 않고, 모발에 나는 패턴도 이쁘지 않은 그냥 중년 고객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 머리를 자르면은 절대 뭐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내가 이론 베이직 배운 거에 자르면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또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 거고, 이럴 때 이런 모발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숱이 없는 모발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숱이 많으면 이렇게 대응해라라고 응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녹음했던 거 바로 송출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고 여기 부분 있잖아, 들어가서 두피에 대고 잘라줘야 돼. 그래갖고 이 전체적인 양,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군데가 블렌딩이 돼야 돼. 그래서 양을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두피 가까이까지 되잖아. 루트 싱링을 통해서 모발의 율동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이런데 막 튀어나오잖아. 이거는 클리퍼로 제거를 할 거야. 이제 예전 원장님들이 클리퍼로 했을 때는, 나도 이제 커트에 대해서 눈을 많이 못 떴을 때는 저거 촌스럽다. 그러니까 요즘 클리퍼로 누가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그 원장님들의 방법이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해보니까 맞았더라고. 우리 선조들이 보면 그때 당시 저렇게 해서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 내가 그 수준에 이르니까 저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었구나라는. 대신에 그 선배들은 우리처럼 이론적으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커트 방법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를 보면 봐봐, 서페스링이 튀어나오잖아. 긁어줘야 돼. 커트를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봐봐, 튀어나오잖아. 이 서페이스를 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을 긁으면서 블렌딩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보면, 봐봐, 뚝 안 끊어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쪽 코너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 나도 커트를 잘 못할 때는 한다고 생각했지, 솔직히. 못한다고 생각 안 해. 특히나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30년 정도 됐잖아. 그래 보니까 선배들 그렇게 콕콕 찍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느낀 거야. 내가 그때는 머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륜이 너무 없었을 때다 라고 생각. 보면 봐봐, 얼마나 깔끔해. 튀어나온 거. 이게 그러니까 제비 처리가 좀 있더라도 전체 모양을 잡아서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클리퍼로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제비 처리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저래. 그리고 튜닝가를 통해서 이 제비 처리 일단 죽이잖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서페이스 쪽에 일어나는 것들, 이거는 역바이질로 안 잡혀, 절대. 토끼로 해서 옆에 서페이스를 긁어줘야 돼. 그래서 드라이를 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안 튀어나오잖아. 보면 옆에서 보면 엄청 깔끔해. 커트머리는 깔끔해야 돼, 선이. 그렇지.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콕 끼는 게 아니고 살짝 걷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야.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커트는 하고, 이런데 뭐 이펙트 커트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데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하고 숱을 어느 정도 한 80% 선까지 맞춰야 돼. 지금은 보면 숱이 많이 없는데 여기만 많았었잖아. 그래서 여기하고 블렌딩을 느낌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커트 숏커트는 거기 그 싸움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하면 이펙트 커트나 이런 거 따로 해주면 되는데, 무슨 양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테크닉을 통해서 해줘도 뭐 상관없지.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을 넘어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반대 방향에서 항상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 거야. 잠깐만. 이쪽에 모발이 쏟아지는 방향에 반대 방향에서 들어가서 해주게 되면, 많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숱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볼륨이 되게 잘 살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하고 밀도를 맞추는 게
마지막 싸움이야. 그래서 밀도를 얼마 잘 맞추냐, 그 싸움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커트가 이제 완성된 거야. 전체적인 이제 커트의 완성 모습이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목덜미 부분을 바짝 붙였기 때문에 후두부가 살아 보이는 착시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된 이런 스타일이고요. 전체적인 모량의 밀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서 쇼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